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결혼 2년차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단 한 번의 가족 여행 때문에 시댁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한 건 그냥 친정 식구들이랑 가족 여행으로 펜션 다녀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은 돈이 썩어 문드러졌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2년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 함께 모은 돈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남의 집 돈 쓰는 방식까지 간섭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오늘 사연은 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가족만의 약속. 저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늘 시끌벅적했고 명절이든 평일이든 밥상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했던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 먹고 웃고 떠들던 그 평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하나둘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지면 연락도 뜸해지고 연락이 뜸해지면 자연히 사이도 멀어지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20살 무렵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제안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엔 그냥 돈 모으자는 이야기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핑계 삼아서라도 가족이 자주 모이자는 거였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 생신 때, 조카 생일 때, 아니면 그냥 날 좋은 날에도 다 같이 밥 먹고 여행 가고 추억을 만들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족계가 그 뒤로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의무적으로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기꺼이 매달 약속한 금액을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계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애정이었고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그 계 덕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전부 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조용한 펜션을 빌려서 1박 2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숙박비, 장보기, 식사 비용 모두 계에서 지출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미안하다며 회도 사주시고 고기도 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듣고 형제들끼리 밤새 이야기하고 가족 사진도 찍고 사진 한 장 한 장에 다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이런 추억이 나이 들어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그런데 며칠 뒤 그 행복한 여행이 생각지도 못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를 돕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특별히 예민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친정에서 어디 놀러 갔다 왔다며?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펜션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좋았어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너희 친정은 돈이 썩어 문드러졌냐? 한동안 제가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물으니까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가족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돈을 그렇게 펑펑 써? 그렇게 낭비하는 집이 어디 있어?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면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은 오래전부터 개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가족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각자 조금씩 모아온 거고 여행 경비도 그 개에서 나온 거예요. 차분하게 설명하면 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돈이라는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 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여행 가고 외식 같은 데 쓰는 건 다 낭비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돈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한 푼 한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든 그건 저희 가족이 함께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왜 남의 집 돈 쓰는 방식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할수록 불씨는 커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오해가 없도록. 어머님, 저희 개가 시작된 게 제가 20살 무렵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모아온 돈이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결정해서 이 돈으로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럼 우리 집 개는 얼마 모였는지 알아?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희도 진작 시작하지 그랬냐? 결혼하고 나서 왜 이제야 하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개는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비를 제대로 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들었고 모인 돈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개는 수십 년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는 건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시작한 건데 어떻게 20년치를 모았겠어요? 비교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그만해.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주변 식구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먼저 뾰족하게 말을 꺼낸 사람은 시어머니였는데 왜 제가 지금 조용히 해야 하는 쪽이 된 걸까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만 참아야 하는 걸까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제가 무례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있는 시간 내내 입을 닫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가족여행 이야기가 이런 결말로 이어진 건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저는 비로소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건 여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가족들이랑 여행 간 게 문제였을까요? 그게 돈을 여행에 쓴 게 문제였을까요? 돌이켜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이유는 여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교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편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셨고 적금, 연금도 있고 작은 건물에서 월세 수입도 들어옵니다. 특별히 부유한 건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큰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병을 오래 앓고 계셔서 몸이 좋지 않았고 별도의 노후 준비도 사실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웃으면서 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눈에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유로워 보이는 친정의 모습이 당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감정이 부러움으로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했다는 감정은 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오기도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쏟아지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수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설령 박탈감에서 비롯된 말이라도 그 감정의 무게를 며느리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는 하되 일방적으로 감당하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로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 참았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흥분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날 나한테 그만하라고 한 거 나는 아직도 속이 쓰려. 남편은 처음에는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랬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먼저 공격적인 말을 꺼낸 건 어머니셨고 나는 그 말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나만 입 닫고 있어야 해? 왜 나만 참아야 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중립은 지켜줘.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봐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고. 이전처럼 이해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다 감정이 쌓여서 결국 폭발하는 방식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냥 짧게 담담하게. 저희 가족이 결정한 일이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심을 담아 설명해도 그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싸움만 커지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데 힘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두 집안의 문화와 가치관이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 계속 참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가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가족도 함부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을 긋는 것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한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